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인 US스탁의 장우석 부사장과 직접 한번 책을 읽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 쪽으로 이제 특화되어 계시고 특화되어 있죠. 예. 그 중에서도 배당주를 또 엄청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저는 꾸준히.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왜 꼭 배당주입니까? 사실은 배당주가 제가 처음에 입문할 때가 증권사 취업할 때가 2001년도였거든요. 2001년도. 2001년. 그때 미국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버핏 따라하기가 열풍이었죠. 버핏처럼 배당 투자하는 거였는데 사실 배당주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존슨앤존슨, P&G 같은 거였는데 일단 이해가 빠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달러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유행했는데 그게 일단은 그래서 관심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모든 과정에서 갑자기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중간에. 네네네. 그래서 확 바뀌었는데 하여간 성장주 네, 시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가 없을 때 배당주가 가장 쉬운 투자 방법으로 각광받은 게 아닌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도 그때 한때 매몰됐었죠. 그렇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주의 매력에 빠지신 거잖아요. 네, 매력이 빠진 건데 사실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한 2년 반 전부터 고민한 게 그 탐창 코로나 시기 거쳐오면서 상당히 그 국내에 있는 서학회의 포함한 모든 분들이 약간 좀 부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금 상황에서. 근데 제가 본 상황에서는 우리 혹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질 임금 혹시 아십니까? 실질 평균. 예, 평균. 물가를 될까요? 감안한. 재작년에 359만 9천 원. 그리고 작년에는 359만 5천 원 또 빠졌고요. 네네. 작년에 바로 355만 원 찍으면서 내려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아, 실질 임금이. 그럼 일단 아시겠지만 임금이 내려오고 있고 물가 높으니까 우리 일반인 분들이 남는 게 있겠냐. 없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어차피 높아지고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보자. 근데 미국 주식이 아까 했지만 달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이 100년 동안에 연평균 10% 올라온 정말 유일한 지수거든요. 네. 거기 아까 했지만 달러까지 보탬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배당주를 또 아마도 제가 잘 나가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막 밀기 시작했죠. 예. 이 배당이라는 게 네. 그 미국 주식의 수익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지수가 연평균 10%인 거에 또 10%가 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수가 올라가고 배당이 커졌기 때문에 100년 동안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에 오늘 당장 S&P 500 투자하면 네. 7년이면 2배가 난다는 거. 아, 7년이면 7년 2배. 예. S&P 500 지수 그렇죠. 기준으로도. 저는 오늘 얘기하는 모든 종목은 전부 다 S&P 500 종목이니까 그걸 이미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에도 그러면 그런 전부 우량주 다. 위주로. 예, 그렇죠. 우량주 갖고 담으시는 한 거고, 제가 이제 아까 잠깐 테슬라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투자분들은 이 가슴이 끓거든요. 열정적이시네. 그래서 보통 뭐, 한 배 안 하고, 뭐, 2배, 3배짜리. 아니면, 큰 거. 약간 조그만 기업들을 하시는 건데, 그게 사실은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고, 그걸로 돈 번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배당주 투자보다는 이제 성장주 투자나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에 사실은 좀 많은 목적을 두고는 계시죠. 그런데 시작한 지 20년밖에 안 된 국가에서 그렇게 가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도 환율이 1390도 돌파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1250원대, 작년 1320원대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 만약에 급여가 올라가지 않으면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까 했지만 지수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또한 자기가 올리는 그 요인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게 바로 배당주고 특히 미국 배당주는 아마 여러분들 자산을 불려주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4월 16일 화요일에 유튜브 녹화 겸 녹음을 이제 네. 같이 하고 네.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 목전까지 올라가 있고 너무 크죠. 너무 높은 거죠. 변동도 커지고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도 좀 빠져가지고 손실 보지 않을까라고 한번 열어봤는데 외려 그렇죠. 또 환차익을 또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환차익을 보자는 게 아니지만 최소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 자산이 달러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은 무서울 게 없다.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원화 자산이 너무 풍부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렇죠. 뭐 집도 원화 자산이고. 네, 다 원화이기 때문에 한 본 30% 달러 가져가는 건 큰 문제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그걸 배당 쪽에 한번 투자해보자는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예. 자산 배분 관점에서 그렇죠. 달러로 된 자산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고 네, 또 그렇습니다. 배당주라는 안정적인 투자를 한번 네, 생각해보자라는 네. 취지. 네. 당연히 이제 배당주 투자는 이제 긴 안목으로 봐야 할 텐데 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거북이 유틸리티가 토끼 기술을 이긴다. 그렇죠. 테크 쪽이 다 선호하지만 테크 쪽은 위아래 출렁이 되게 심합니다. 변동성이. 예. 근데 유틸리티라는 건 약간의 그 공기업 같은 거라서 공기업 보통 아시겠지만 주가가 꾸준하지 않습니까? 공기업? 어떤 예. 그 한국 전력 같은 게 그런 전력회사라든지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긴 기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성과가 좋았고요. 그 성과를 좋게 했던 요인이 바로 배당이었다. 그런 부분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보기에는 아시겠지만 미국은 아예 만약에 투자할 때 뭐 1년, 2년은 거의 되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보통 3년 이상을 봐야지만 적당한 투자 기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도 3년 투자하게 되면 아마도 재미없는 것도 배당을 주게 되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예. 약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차손이 생기더라도 긴 기간으로 보면은 그걸 또 배당이 메워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렇고 배당을 받을 때 그냥 쓰지 마시고 그걸 또 재투자하면 또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유틸리티 업종이라도 테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이겼습니다. 또 투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약간의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걸 보고 계시는데 안 보이는 부분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배당주에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다라고 예.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짧은 구간이 아니라 긴 전체, 호흡에서. 예,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한 2년, 3년 정도는 해야 2년, 3년 이하는 그냥 단타 친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미현지에서는. 짧게 본다. 너무. 근데 이게 참 예. 외람된 표현이긴 예. 한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의 평균 국내 주식 보유 기간이 2달이 안 되더라고요. 2달이 안 되고 예. 아마 매매 횟수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완벽하게 잘못된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들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을 더 크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잦은 매매, 그렇죠. 잦은 매매가 들어가면 증권사 돈 버는 거 외에는 개인들 돈 확률이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좀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개인들의 매매가 잦아질수록 예, 증권사는 매매 거래 수수료 수익을 많이 올려줘. 그렇죠. 100년 동안 지수가 매년 연평 10% 이상 수익을 올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S&P의 유일한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배당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언제 주는지 이런 정보를 우리가 좀 취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죠. 이걸 사이트는. 예.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나스닥 공식 사이트 가서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공식 사이트니까 예. 아마도 거기서 믿음이 있고 거기 가서 보시거나 혹은 dividend.com, dividend.com. 예. 디비던드가 이제 배당이라는 배당 뜻이고 그러니까 divend.com. 디비던드.com. 가서 보시면 되는데 되게 많아요, 정보는.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보를 안 보는 건데 가서 보시면 얼마나 배당을 주는지, 자주 주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배당을 크게 키우고 있는지까지 보이기 때문에 종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한 방 들어가시면 아마 못 빠져나옵니다. 네? 너무나 재밌어갖고. 왜냐면 나의 자산을 불리는 요인이니까 예. 계속 보시게 되죠. 어떤 게 재미나다라는 거 예를 들면. 왜냐면 아시겠지만 배당을 25년간 증가한 배당 귀족주인데 예. 혹시 국내 배당 귀족주라고 불리는 종목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도 그 예,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예, 내려드리겠습니다만은 예.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요. 25년 연속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을 배당 귀족주라고 하죠. 조금 제가 눈을 씻고 좀 와도 예, 되겠습니까? 예. 좀 찾아보려면. 그리고 50년 이상 증가시키면 배당 킹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런 종목이 한 100개 되죠, 미국은. 많죠. 네. 많은데 그 정도 배당을 지급하면 보통 검증받는 기업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보는 거죠. 25년, 50년, 50년. 배당을 늘려왔으니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앞으로도 늘리겠지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죠. 예, 예. 조금씩 이제 키워드를 네. 통해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이라는 책을 함께 예, 읽어봅니다. 예, 예. 통장이 아니라 책입니다.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예, 그렇죠. 책인데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배당금에 집중하자. 배당금. 배당금? 배당금. 예, 그래요? 배당금. 배당금이 뭐냐면요. 그 받는 배당금인데 많은 분들이 배당금이 100원이라고 그러면 예. 혹시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100원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절대적으로는 작아 보이죠. 네. 예. 근데 주가가 만약에 1,000원이면 큰 거 아닙니까? 주당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10%죠. 예. 10%. 만약에 가만히 고정된 배당금에 주가가 빠져고 500원이 되면 20%잖아요. 20%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배당 수익을 목을 매거든요. 주가는 빠져서 만들어지는 그 수익 자체가 목을 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AT&T를 많이 매입한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미국의 통신사. 예, 통신사. 근데 미국 통신사 아시겠지만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해갖고 주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 수익이 커지다 보니까 관심을 가진 건데 저가 얘기하는 거는 배당금 자체에 관심을 가져보자.
첫 번째. 배당금 자체가 얼마인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수록 예.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는 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보통 배당 수익률이 같이 주가가 배당 같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건데요. 이런 같이 올라가는 기업은 절대 배당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배당은 나의 장기철 도와주는 친구다. 예. 왜냐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매주 52주 동안 배당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배당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장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약간 팔고 싶을 때 또 배당 들어오고 50주니까. 팔고 싶을 때 배당 들어오고. 그래서 뭘 파는 거고 한국의 배당은 문자가 오거든요. 예. 고민하고 있는데 문자가 와서 그 주를 기분 좋게 만들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증권사에서도 카톡 서비스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배당금 얼마가 입금됐습니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당금 금액 상관없고 기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배당 포트폴리오 매입하신 분들은 거의 안 팝니다. 그냥 가져가죠. 재밌으니까. 그래서 재미있다라고 표현을 또 해주신 거네요. 그래서 배당금 자체에 집중을 하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예. 지금처럼 중동 분쟁이 격화되게 되면 배당이 없는 기업들은 참기가 어려워요. 주가는 빠지니까. 예,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개인분들이. 네. 그럴 경우에 매도를 하시는데 만약에 배당이 들어오면 그게 또 하나의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수록 예.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그 배당금, 시가로 환산을 했을 때 그렇죠. 시가 배당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당주 참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거 언제 기다리냐, 언제 어떻게 버티느냐, 또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지루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는 재미없고 배당 수익률에 집중해 들어가시는 종목은 재미가 없죠. 주가가 재미없으니까. 배당은 똑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다이내믹한 그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요. 배당금이 아니고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금을 올리는 기업들, 시장이 좋아지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이 배당은 또 주지만 주가도 재미있거든요. 주가 재미있으면 재미없다면 절대 안 합니다. 재미없다는 분의 10중에 9분은 주가 재미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그 기업 실제 성장률에 관심을 가지면 배당도 올라오고 주가 올라오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이 배당주 그리고 배당 투자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배당주는 안전하다.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인식. 이거는 괜찮습니까? 안전하긴 합니다만 실적을 봐야 됩니다. 실적이 만약에 약간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배당을 줄이거든요. 삭감시키거든요. 근데 AT&T가 과거에 그런 가능성이 컸는데 지금 약간 아니지만 그런 게 더 관심을 가지면 되고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배당 수익이 커진 기업은 일단 관심에서 빼야 됩니다. 커지는 기업들. 지금 장이 빠지는데 배당이 커지는 종목이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커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가 더 많이 빠진 바람에. 주가 더 많이 빠지면 주가분의 배당금이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면 배당 수익이 커져 보이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그렇죠. 그럴 경우는 피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요? 그렇죠. 주가가 빠져서 배당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금 자체가 커지는 건 좋은데 배당 수익률에 방점을 두시면 굉장히 곤란한 투자가 되는 거고 나중에 가면 배당 삭감하면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주당 1,000원인데 100원을 주는 기업의 시가 배당률은 10%였는데 만약에 주가가 500원으로 빠져서 시가 배당률이 20%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 기업은 배당금을 줄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이유가 결국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1년, 2년 내에 배당을 줄인다. 그러면 주가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배당을 줄일 건지 안 줄일 건지 과거에 이럴 때 배당을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도 봐야겠네요. 그래서 AT&T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주가가. 왜냐하면 AT&T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통신주인데 통신에 대한 가입자가 증가하겠습니까? 고정돼 있겠습니까? 더 이상 사실 성장 기업은 아니죠. 맞죠. 정답이죠. 그러니까 그냥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것뿐인데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배당 수익에 너무 방점을 두신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통신기업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걸 몇 번 얘기해도 잘 실체 안 오고 계시는데 나중에 배당 삭감돼갖고 난처해지길 당하기 전에 좀 빼고 배당금 올리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당주를 투자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성장이 나와야 되고 지금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지금 서학개미 많이 보유한 종목 우선순위에 50위권 내 AT&T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그 몇 번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세요. 배당을 보라는 얘기인데 이번 방송을 보신 분들은 배당금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배당 순위는 좀 띄워놓고 묻어놓고 배당금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금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지도 좀 같이 가늠해 봐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 배당률,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나 시가 배당률.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스크리닝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표를 쭉 돌려서 그렇죠. 아니면 배당률이 높은 기업 순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쭉 찾아보게 되는데 네, 그렇죠. 그 함정에 그러면 빠지면 안 되겠네요. 그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배당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1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그래야 자기 느낌이 옵니다. 이 내가 포트를 구성한 이 배당은 어떤 구성한 건지. 어떤 게 있냐면 그 배당금은 작고 시세 차익에 국한된 게 있고 어떤 거는 배당금에 집중한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1년 돌려봐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한다고 하고 3개월 만에 파시는 분들은 그건 아마 자기 포트폴리오 제대로 못 본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금 집중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1년 같이 보유해보자 무조건. 네, 그게 중요해 보이죠. 근데 이게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배당금이 커 보여도 이게 착시일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가 좀 쉽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게 또 함정에 잘 빠지실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국 사이트를 안 보셔 그러시는 것 같은데 미국 네. 사이트 가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현재 주가 예. 거래량 다음이 배당률입니다. 배당 수익률. 어디 가나 어떤 종목이든 확인이 가능하고 0.1초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또 소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종목으로 구성도 가능하다. 그 배당금 규모에 따라서 이게 뭐 1분위에서 5분위까지 이게 뭐 등급을 나눠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렇죠.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기업이 1분위, 예. 못 주는 게 5분인데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 거로 보입니까? 진행자께서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당장 많이 주는 기업이 눈에 띄기는 하죠. 네, 배당금 많이 주는 기업. 근데 그게 아니고 2분위, 두 번째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네. 미국 배당주는 배당도 중요하지만 시세까지 중요하다.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금도 중요하지만 실적 같이 보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요. 웬만하면 배당도 올리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을 벗어난 기업들은 없다. 미국은.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배당금 규모에 따라서 1에서 5분위까지 나뉘는데 이게 어떻게 공식적인 통계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 사이트가 나눈 거죠. 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과 뭐 중간해서 나눈 건데 제가 이걸 유명하게 본 게 뭐냐면 도대체 배당을 얼마나 주는 게 시장에 도움 될 거냐 봤더니 배당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적게 준 것도 아니고 중간이었다 하는 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당을 주고 적절하게 시세 차익을 보는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었나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배당금이 중요하기는 한데 이 기업의 상황까지도 입체적으로 같이 봐야 한다는. 그렇죠. 그 이 책에 나와 있는 배당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시세 반 배당 반입니다. 반반. 믹스하는 거죠. 믹스. 한쪽에 몰리면 재미가 없다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배당만 가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시세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히 중간이 중요한데 그 중간을 제가 도와드린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믹스한 거. 아하, 그러네요. 사실 그게 좀 어렵기는 하죠. 어렵죠. 어렵고 이 포트를 못 짜시죠, 개인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기 짜서 보여드린 거죠. 한번 보여보자. 그 리츠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인데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그렇죠. 예. 부동산 투자에서 나온 수익을 거의 이제 의무적으로 주주들에게 90%를 배당을 돌리고 있는 배분을 해주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배당률이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리츠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혹시 좀 함정이 있나요? 높죠. 당연히 많이 주니까. 근데 함정이 있죠. 왜냐하면 이 리츠 기업들의 가장 큰 약점이 차입이 많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게 많거든요. 근데 차입이 많다 보면 차입 비용이 증가하는데 현재 차입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머니마켓 펀드의 수익률이 한 4 내지 5% 될 겁니다. 근데 웬만한 배당이 4, 5%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리츠는 위험한 분류하는 거에 몰려있죠.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22년도에 특히 그 금리가 오를 때 리츠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도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은 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리츠가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 기업의 상황 앞으로의 전망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건데 리츠는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이자가 높아지면 비용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주주들에게 돌려줄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맞습니다. 주가도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고 있죠. 그럼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배당도 줄고 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이제 진짜 난처하죠. 난처한 겁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하더라도 그런 함정에는 빠지지 마시라라는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다음 키워드를 보면은 한국보다는 미국.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매주 달러를 받는 배당주 통장이라는 책이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를 받는 건 이제 미국 주식일 테고요. 왜 미국 주식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배당만 봐도 차이가 크고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의
얼마나 배당을 주는지. 한국은 10%대를 배당 사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짠물이죠. 짠물. 짠물이라고 짜다 그죠? 적게 준다 네네네. 하는 거고 두번째 미국은 약 30%. 그러니까 주니까 훨씬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펼치는 게 미국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또 달러가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좋은 특징이 뭐냐면 혹시 국내의 주식은 배당을 언제 줍니까? 겨울에 배당을 받은 다음에 배당금 입금이 한 이듬해 봄에 들어오죠, 보통? 보통 이제 4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때 많이 네. 들어오죠. 예. 근데 미국 배당주는 빠르면 이틀 만에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늦어도 열흘? 한 달 정도면 다 들어오죠. 재미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한국은 제가 해봤더니 네. 한 4개월 걸리더라고요. 잊을만 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짜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게 또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배당 금액의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려고 네. 기업들에게 공시도 좀 먼저 하라 뭐 이렇게 해서 정책을 좀 많이 바꾸기는 합니다만 미국은 그게 또 촘촘하게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그 미국은 이제 분기 배당이 일반화돼 있고요. 또 월 배당이 많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계획을 짜서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현재 포트폴리오의 이 특징이 뭐냐면 배당 지급일 기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배당 지급일. 예. 배당 들어오는 날. 그래야지 50이 들어오는 맛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보통 미국은 대부분 다 배당 날일과 배당 지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월급 받듯이 받기 좀 곤란하거든요. 뭐 바탕에 만약에 진행자께서 나는 뭐 한 달에 뭐 3번째 주 받고 싶다. 하면 짜면 되는데 한국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연금 받듯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이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고 그렇죠. 3월 말에 정기주총을 그렇죠. 거의 이제 공통되게 하고 네. 4월 그래서 첫 주나 둘째 주쯤에 일괄적으로 배당금을 보내주고 네. 하니까 이걸 내가 시기적으로 좀 분산해 놓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앞에서 아예 말씀하신 아마 안 될 것처럼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기간도 네. 길고. 네. 네. 근데 미국 기업들은 분기 배당, 분기별로 분기 배당. 이걸 나눠서 예, 배당하는 그렇죠. 기업들이 예, 예. 많고. 배당 지급을 마저 딱 잡아놨죠. 고정시켜놨죠. 그러니까 그 분기가 끝나고 음. 며칠 이내에 배당금을 실제로 입금해 드립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래야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 있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또 세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건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뭔가 좀 된다 그러면 한 몇 년 걸리면 되지 않을까. 한번 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우리나라도 금융회사들이 이미 분기 배당으로 좀 많이 바꾸고 있죠.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분기 배당을 하면 배당락의 영향이 적어져요. 그렇죠. 적어지죠.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거 보통 미국은 평균 3, 4일이면 다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배당을 받는 게 뭐 어떤 분은 배당 때문에 싫어하시는데 미국 배당주는 싫을 게 하나도 없다.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시가 배당률 한 4% 정도 주는 회사가 네.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번 연말에. 배당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등을 두기 위해서 한 번에 마이너스 4% 4%를 쿵 하고 떨어지는데 떨어지죠. 예. 그거 회복하는데 이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걸 분기 배당으로 주니까 이론적으로 1%씩 1%니까 그렇죠. 예. 배당락이 나뉘어져 가는 거고 그마저도 며칠이면 또 회복을 하더라. 그렇죠. 아까 했지만 네. 100년 동안에 10% 상승했던 것들이 주요한 요인이 되겠죠. 당연히 올라오니까 그런 뭐 배당 때에 빠진 주가가 오래 가지 않는 게 또 특징일 수 있겠죠. 미국에. 예. 시간을 두고 우리 시장도 좀 개선이 돼야겠습니다만 당장 그 방식이 또 미국에서는 괜찮게 통한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고 앞에서도 잠깐 네. 귀족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배당 귀족주. 아니 무슨 주식에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그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를 좀 그때 설명해 이름을 주세요. 제가 듣고 좀 그랬는데 네. 배당 귀족주는 그냥 등록이 되어 있는 이름이거든요. 예. 에리스토크렛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배당금을 매년 25년 연속 배당 인사시키면 배당 귀족주라고 분류가 됩니다. 25년 이상 25년 이상 배당 유지가 아니고 인상한 기업. 네. 엄청난 기업이죠. 말이 25년이지 굉장히 길거든요. 예. 예, 그게 있고 똑같이 50년 동안 배당 인상시킨 기업은 배당킹이라고 분류하죠. 배당킹이 60여 개 기업이 되다 보니까 배당 귀족주는 되게 많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배당 귀족주에 올라오거나 배당킹이 되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죠. 기업들이 거기 분류가 되면. 예. 그 기업 자체가 예. 자부심이 높은 자부심이 거예요. 높죠. 왜냐하면 믿음이 간다는 거 주주가. 그래서 그 관련 ETF가 많기 때문에 그냥 배당 귀족주 ETF나 배당킹 ETF도 있다. 25년 이상 네. 배당 금액을 단돈 1센트라도 높여왔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귀족주가 네, 그렇죠. 그리고 50년 이상 인상을 한
배당 킹. 네. 그러면 단돈 1센트라도 높여왔으면, 와, 50년 이상 높였으면 그래도 한 주당 배당금 자체가 꽤 될 것 같은데요. 꽤 되죠. 꽤 되지만 평균 한 3, 4%밖에 안 됩니다. 3, 4%라는 예, 게 예. 시가 배당 그렇죠. 배당 수익률 치게 되면 배당금이 그래요? 아니고 근데 주가도 아까-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보폭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했지만 주가가 빠졌으면 훨씬 더 커졌겠죠. 근데 주가하고 배당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한 3, 4% 보폭을 유지하고 있다. 배당 수익률을. 여기도 약간 오해가 있을 수밖에 예, 없는 게 예. 아니 지금 배당 수익률 기대되는 게 한 3%밖에 안 돼? 아, 이 고금리 시대 그거밖에 안 줘? 에이, 저게 무슨 귀족 주고 배당 킹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주가도 같이 올라왔다. 올라온 거예요. 같이 올라온 거죠. 예,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지금 타산 최고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가도 올라오고 배당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표가 안 나는 것뿐이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보유하신 분은 배당도 커졌고 자기 수익도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진짜 그래서 그냥 중요한, 예. 표면적인 숫자, 숫자. 이게 이제 예, 예.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라는 예, 예. 거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배당 귀족주, 배당 킹 이런 기업들은? 배당킥은 대표적인 기업이 P&G, 프록터 앤 갬블은 지금 아마 60년 넘었고요. 네. 총 배당을 지급한 기간은 99년 됩니다. P&G는. 인상신고 빼고 총 지급한 기간 치면 99년. 99년 동안 배당을 배당을 지급한 해왔고 거예요. 예. 인상은 그중에 60년 넘게 했죠. 60년 넘게 배당 금액을 늘려왔다고요. 예.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팬데믹과 그 금융을 거쳐온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버틴 거죠. 진짜. 그때 놓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도 올렸다는 거죠. 배당금을. 그러니까 실적이 막 줄어들고 예. 금융위기가 찾아와도 네. 우리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배당금을 줄이지 말자. 약속을 지킨 것이죠. 예. 대단한 물론 거죠. 이게 예. 기초 체력이 되고 그렇죠. 기초 벌어들여 놓은 체력과, 돈이 예. 있으니까 또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현금이 좋아지는 거니까 하는 건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정책의 진짜 찐이 아닌가. 미국에 있는 많은 경영자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가 최고로 삼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그건 이제 그 약간의 가버넌스 문제가 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전문 경영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상황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죠.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미국은 네. 그 뭐 자본주의 그리고 네. 금융시장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일단은 경영진 자체가 기업이 벌었으면 네. 주주들에게 환원해야지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번에 월마트가 참고로 주식을 분할했거든요. 예. 분할했는데 분할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4시간만 일하고 주식을 갖게끔 만들기 위해서 쪼갠 겁니다. 근데 직원들이 내가 4시간 일하면 주식을 하나 살 수 있거든요. 자기 주식을. 예. 근데 얼마나 자기의 뭔가 좀 주인의식이 발휘가 됐겠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놀랬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투자 접근성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을 생각해 주는 어찌 보면 이게 참 당연한 건데 이게 자꾸 이 대한민국 자본시장 이야기랑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이제 공개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벌어서 주주들이랑 나눈다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 그걸 인식도 그렇게 좀 하려면 바뀌어야 되고. 전문 경영인들이 많이 시장에 도입이 돼갖고 들어오시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이제 오너라고 불리는. 그렇죠. 이것도 오너가 이제 좋은 아니고. 표현은 아닙니다만. 미국은 오너가 운영하는 기업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아예 없죠. S&P 500 내에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제 가족들이 경영을 하고 자식과 손주 세대까지 대대손손 집안 경영을 할 거면 차라리 상장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가족 기업으로 남아 있으면 되는데 굳이 공개 기업으로서 올라와 놓고 주주들에게 환원도 하지 않고 이래서 참 모순되어 있는 이제 시장이 있고 근데 미국은 그 선진 시장답게 당연히 전문 경영인들이 벌어서 주주들과 나눠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워하는 건 오늘 배당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미국 시장에 들어오신 다음에 배당은 다 온데간데 없고 성장성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어떤 아주 먼 미래에 있는 테크 기술력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죠. 근데 미국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못 갑니다. 절대적으로. 테슬라가 예전에 증명을 해보였고 테슬라가 순이익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순이익은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기술력 뛰어난 기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손실이 커지는 게 약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제가. 그래서 많은 그 동학개미 분들이 서학개미 역할을 하면서도 배당보다는 이제 매매 차익에 기대한 그런 투자도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이제 본질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그 포인트 그래서 달러를 받는 배당주 통장 이 책을 읽어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배당을 받더라도 이게
나라에서 떼가는 게 있습니다. 세금 내야죠. 세금 있죠. 세금은 양도세는 주식을 사고 팔 때 나오는 건데요. 약 22%번 거에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싶으시면 250만 원 벌면 세금을 안 내죠. 근데 250만 원 초과한 거 22%는 세금을 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 예. 매매 차익인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높은 게 아니 말씀하시는데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22%면 전 그렇게 보고 있고 배당은 15%를 띄고 들어옵니다. 편하죠. 그러니까 지방세 포함한 원천 이제 징수. 예. 15.4%를 15% 띄고 들어오죠. 증권사가 원천 징수한 다음에 그렇죠. 입금을 해주죠. 그렇죠. 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받으면 한 85원 정도 예. 들어온다고 보시면 맞겠죠. 그 세금인데 세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거래세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 거래세 팔 때 내는 거죠. 근데 내가 번 거에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되게 불편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내가 벌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뗀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번 상태에서 주식을 팔았는데 돈을 벌게 되면요. 그때 그 이익금을 좀 옆에 빼놔야 됩니다. 아, 옆으로 빼놓으라고요? 예. 안 그러면 올해까지 번 거를 내년 5월에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미 돈 다 썼죠. 막 주고 사 먹고. 그러니까 내려고 보니 그때는 생돈 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죠. 예, 그거에 대한 차이지. 절대 1억 벌면 1억 번 거에 한 2,200만 원 세금인데 그게 높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높다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2,200만 원을 한쪽에 좀 놓아두자. 그래야지만 낼 때 좋은 건데 다 쓰는 게 문제였죠. 다 쓰고 뭐 차 사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일단 뭐 주위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리 듣지만 결국 나귀한테 돌아올 때는 예, 크게 돌아온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도세를 내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해외 투자할 때 손실 본 종목도 그렇죠. 있을 테니까. 예, 그렇죠. 100원을 벌고 100원을 잃으면 두 개 다 사고 팔고 해서 그해 매매를 확정 지어버리면 세금이 없죠. 0이죠. 예, 0인데 많은 분들이 또 잘 말씀하셨는데 잃은 것은 계속 가져갑니다. 결혼하고 막 절대 안 팔죠. 손절을 못하죠. 예, 못하죠. 근데 미국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매매를 확정 지어야 됩니다. 아까 지금 번거에 있고 이런 게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번거에 대한 세금을 내고 나중에 그러면 이런 거를 팔면 그 손해본 거를 그게 안 되거든. 뭐라 그러죠? 그 소급이 안 되거든요. 네네. 예,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이 나면 예, 이익이 양도 나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니까 네, 매겨지니까. 예. 수익이 난 종목뿐만 아니라 손실이 난 종목까지도 같이 예. 팔아서 손실도 확정 짓고 예. 그걸 상계를 해서 예, 그렇죠. 세금을 예. 이제 최소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잃은 것만 있으면 그냥 두시면 되고 예. 번 것만 있어도 그냥 두시면 되는데 네. 잃고 번 게 같이 있을 때 그때는 예, 일 때는 사고 팔고 해서 매매를 확정 지은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하면 아마 세금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년 단위 끊는 거니까요. 한 번씩 꼭 해보시면 그러면 세금이 줄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예. 그리고 참고로 그 배당소득세 15.4%는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양도세는 해외 주식은 250만 원 초과한 네. 수익에 대해서 22% 세율이 물리게 네, 되고 예, 예. 국내 주식은 앞으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어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는 한데 금투세가 도입되기 네. 전까지는 국내 주식은 양도세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세금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특히 미국이 세금 때 못한다는 건 의외로 많습니다. 절반은 너무 세금이 비싸 하시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너무 아까 얘기했지만 거래세 0.3%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그 지수의 움직임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주식은 그래도 오르기라도 해서 수익이라도 나서 세금을 낸다라는 개념이고 네. 한국 증시는 좀 많이 못 오르지 않습니까? 매도하면 나오는 거죠. 예. 예. 차라리 좀 수익이라도 나서 예. 세금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는 예. 실전 포트폴리오로 갑니다. 네. 실전 포트폴리오. 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전으로 갈 때는 우선은 배당이 쌓이고 쌓여야 하는데 네. 여기에도 혹시 복리의 마법이 통합니까? 되죠. 되는데 현재 국내 증권사가 서비스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내가 받은 배당금을 똑같이 재투자해서 복리로 가져가는 거죠. 그게 디비던드 리인베스먼트 플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드립이라고. 그러니까 배당 재투자. 재투자. 예, 그게 있는데 사실은 아마 국내에는 그게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통장을 연결시켜 놓으면 한 달에 10만 원 엮어 놓으면 10만 원이 그 은행 주식 계좌로 넘어간 다음에 자동 환전되고요. 자동 주식을 매수해서 투자하다가 배당이 들어오면 자동 재투자까지 이어지는. 딱 엮어 놓으면 한 번 손 안 대고도 쭉쭉 갑니다. 근데 그게 복리로 가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예감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성공예감에서 배당금을 분기 한 번씩 주면
그 증권사에서 알아서 성공예감이 준 배당금을 다시 성공예감 주식을 사는데 사는 거죠. 예. 넣는다. 0.01주라도 사주는 거죠. 이야.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건데 여러분들 그게 무시 못할 게 아까 얘기했던 유틸리티가 태클 이겼던 그게 바로 그 이유였거든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던.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배당을 드립 서비스 이용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2배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하시면 좋은데 거기서 똑같이 야 0.01주 이거 사서 뭐 이러면 안 되고 장투를 하시면 빛을 본다. 근데 그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정말 편한 거죠. 티끌모아 태산이네요. 티끌모아 태산이고 제가 보기 여러분들 계속 시세 보시고 뭐 언제 매입 밤에 매입하지 고민 안 하시면 네.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아마도 우리 진행자께서도 딱 해놓으시면 투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자동화. 네, 다 돼 있죠. 근데 이건 이제 금융사들이,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또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찾아보고 이용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백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복리로 네. 쌓인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분기 배당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년에 한 번 받는 걸 분기로 나눠 받게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으면 네. 매월 배당이 들어오게끔 세팅이 가능하고 네. 거의 매주 받도록 세팅을 하는 것도 가능하면서요. 그렇죠. 가능하고 그러면 그게 또 재투자해갖고 계좌가 계속 돌아가죠. 막 기계처럼. 바쁘죠. 아까 얘기했지만 종목이 주마다 배당이 들어온 거니까 네. 또 주마다 매입이 되고 해서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숫자를 보게 되면요. 2배 되는데 걸린 시간이 한 5년? 5년이요? 5년. 어떤 게 2배가 되는데요? 10% 잡고 예. 연평균 네네네. 잡고 원래 10%면 한 7년 되면 2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빠르면 5년까지 땡길 수 있다. 그건 재투자 가능하면. 예. 배당금을 그렇죠. 가지고 계속해서 재투자를 할 때. 더 빨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과거에 사람 손할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네. 기기가 하니까 정확한 거죠. 거기다 한국에 지금 현재 아마 아시겠지만 0.1주까지 매입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되고 있죠, 지금.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현재. 배당을. 근데 예를 들어서 1년이 52주죠. 52주입니다. 그러면 52주 동안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도록 세팅을 하려면 조금 종목이 좀 여러 개가 있어야겠네요. 그 기업들이 또 뭐 월 배당이나 최소한 분기 배당 이렇게 될 테니까요. 분기 배당 종목 12개, 13개면 끝나죠. 어허. 왜냐면 1월, 2월, 3월에 짜놓으면 1월 달 배당을 준 기업이 또 4월, 7월, 10월에 주기 때문에 똑같이 주기 때문에 똑같은 거다 보니까 보통 종목은 12개, 13개가 다릅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 배당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은퇴용. 배당이 큰 걸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당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성장형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나는 배당은 정말 상관없어. 시장을 이겨야 돼. 시장을 이기는 포트. 다양한 포트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포트당 종목은 12개, 13개였다. 얼마 안 됩니다. 의외로. 배당주 중심으로 12개, 13개 정도면 그럼 된다. 됩니다. 1년 동안 52주 배당 들어오죠. 이게 또 근데 배당금 자체도 소액으로 배당받아서 그 뭐 몇천 원, 몇만 원, 그 얼마나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배당주 투자는 더 큰 돈으로 하는 것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은퇴형 포트인데요. 은퇴형 포트는 연평균 5%가 짜여져 있습니다. 5%. 예. 5%면 10억을 넣으면 연간 5천만 원 들어오죠. 네. 연간 5천만 원 나누기 10이 하면 세금 떼고 300만 원 후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400만 원 후반 떼면 한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또 환율이 더 세지면 올라가겠지만. 그 여기에다가 네, 또 주가가 오르는 것도 감안해야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더할 로 없이 좋은 거고 실제 파이적이 있다 그러면 배당으로 포트폴 짜서 운영하면 될 것 같다. 이게 가장 왜냐면 어차피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달커나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건물주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야. 예. 약간 진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장우석 부사장님의 포트폴리오가 궁금해집니다. 혹시 이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공개 가능한 뭐 업종이라든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아예 특집으로 특집. 업종 하면 좀 그래서 제가 포트폴 자체를 불러드릴게요. 이거 따라해도 됩니까? 따라 하라고. 물론 이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S&P 500 종목들이고요. 아까 했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 구성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장투하시면 손해보지 않을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근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있죠. 장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다만 배당은 들어옵니다. 배당은. 배당은 들어옵니다. 배당은 들어옵니다. 제가 첫 번째 불러드리면 1월 1주차 RF라고 하는 리전스 파이낸셜 있고 종목이 있고요. 1월 2주차에 필립 모리스 아마 아실 걸로 보여집니다. 담배에서. PM 심볼이 PM이고요. 3주차에 US 뱅콕 USB 심볼입니다.
4주차에 시스코 아실 걸로 보여집니다. 예, CSCO. 2월 첫째 주에 버라이존 VG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고요. 통신사. 예, 통신사. 2월 2주차에 크로락스라고 하는 락스 만드는 기업. 네. CLX 포함되어 있고요. 2월 3주차에 킨더 모간이라고 하는 에너지 기업. KMI입니다. 심볼이 KMI. 그리고 4주차에 워크락 이런 기업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고 심볼은 WRK입니다. 네. 라고 보시고 3주차 3월 첫 주차에 코나그라 브랜드라고 하는 식품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볼은 CAG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3월 2주차에는 다우 케미컬, 심볼은 DOW입니다. 그리고 3월 3주차에 키코프라고 하는 금융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심볼은 KEY입니다. 그리고 3월 4주차에 도미니언 에너지, 심볼이 D죠. 그 다음에 3월 마지막 주에 크라운 캐시라고 하고 있는 CCI라고 하는 리치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주 기본적인 포트죠. 제가 제시하는. 잠시만요. 네. 요거는 저희가 그 유튜브로 편집을 할 때 같이 넣어드릴게요. 또 이렇게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또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 심볼도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52주 동안 배당이 들어옵니다. 매주 배당이 들어오는 요 포트폴리오. 아마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요게 아까 말씀하신 연 한 5%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근데 어떻게 좀 주가 좀 올랐습니까? 다 올랐죠. 상승폭은 1년 동안 한 4-5% 올라갔고 배당이 5%. 합치면 10% 올라온 거죠. 꽉 먹고 알 먹고. 꽉 먹고 알 먹고 더하기 아까 했지만 드립까지 이용하면 복리로 또 올라가겠죠. 근데 꽉 먹고 알 먹고가 적당하지 않네요. 왜냐면 그 꽁이 살아있고 계속 알을 낳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고 다양한 주가도 먹고 배당도 먹고 그런 게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면 안 되고 계속해서 알이 이제 낳도록 그리고 그 거위의 몸값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 지수가 S&P 500인 한국 치면 코스피 200이겠죠. 네. 근데 S&P 500 내에서 연배당 수익 5%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배당 포트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거의 유일한 포트가 아닌가 싶고요. 필립몰스 이미 연배당 수익률이 9%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왜 그럴까? 주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엮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시면 은퇴를 미리 할 수 있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필립 모리스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시가 배당률이 한 9%까지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좀 다릅니까? 근데 왜냐하면 은퇴용 배당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용이기 때문에. 은퇴용 목적에 따라서. 이건 은퇴용이니까. 그래서 은퇴용이라고 보시면 좋고 만약에 시장이 이기는 포트에는요 그런 게 절대 없죠. 절대 없고 시장에서 배당을 조금 주지만 시세가 더 올라가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성향대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이 책이 다 있으니까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장우석 부사장님은 국내 주식 투자는 거의 안 하세요? 2001년도에 제가 증권사 입사한 뒤로는 한 적이 없죠. 그냥 미국만 했죠. 근데 이제 국내 주식도 배당이 꽤 나오는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삼전도 아마 배당이 꽤 클 걸로 보이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을 제가 어떤 계획한 대로 운영하기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배당금 자체도 늦게 들어오고 일자가 정해져 있는 거를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배당 지급이.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하기가 그렇죠. 힘들다. 계획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또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들 아실 텐데 그런 뭔가 배당을 이벤트성으로 기업들이 활용을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그런 그 것도 자식대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니까 회사 돈 더 많이 가져가야 하니까 그때 배당을 늘리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뭐 겸사겸사 소액주주들도 뭐 좋은 일이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게 또 너무 평소에는 안 주다가 자신들 이제 대주주 필요할 때만 이벤트성으로 몇 년 확 배당 늘리고 그 다음에 또 줄이게 되는 뭐 이런 그렇죠. 경우도 있어가지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배당을 주더라도 조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눈이 좀 매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용어를 좀 몇 가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제 좀 들으시면서 헷갈리는 그런 용어들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용어는 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끝나거든요. 첫 번째는 X 디비던드 데이트. 미국은 그것만 공시합니다. 공시. 어떤 A라는 기업이 배당을 공시하는데 X 우리가 흔히 하는 배당 낙일 그 뜻이거든요. 배당 낙일.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배당금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 기한까지 매입하신 분들은 배당을 받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주가가 빠지는 그게 배당 낙이거든요. X 디비던드 데이트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공표가 되면 그날 하루 전에만 그 기업 매수하면 배당 참여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간단하죠? 다른 게 필요 없고 뭐 체계 결제 필요 없고 그냥 배당 낙일 하루 전만 매입하면 된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 날일 예, 하루 전에. 예,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이고요. 예, 예. 보시면 왜냐면 그 되고. 결제일이 다 나라마다 예.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끝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페이먼트 데이트, 배당 지급일.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미국은.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 지급일이 네.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다 정해진 날짜에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배당 지급이 또 중요하다. 현지 배당 지급이. 근데 여기서 배당 지급은 현지 배당 지급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게 단점이자 가장 좀 불편하죠, 그게. 우리는 이제 한국 증권사들을 예, 이용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여러 중개사들을 또 통해야 되고 그렇죠. 예. 시간이 그래서 이건 더 걸리는군요. 맥스 걸리면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거. 최대. 최대. 예. 약간 뭔가 해외 배송 느낌이네요. 그렇죠. 해외 배송 느낌인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예.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배당 락일하고 예. 배당 지급일. 네. 주주 등록일이란 건 어떤 개념입니까? 주주 명부에 등록이 되는 건데 주주 네. 등록일은 레코 데이트라고 하는데 레코 데이트는요 기억하지 마시고 왜냐면 레코 데이트는 거의 공시할 때 안 나옵니다. 책에는 적어놨지만 혹시 용어 나올지 모르고 적어놨지만 거의 공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혹시 만약 보신 분들은 레코 데이트 이틀 전에 주를 매입하는 게 배당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또 몇 가지 용어가 네. 있는데 네. 그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배당 수익률. 예, 배당 이게 수익률. 예. 시가 배당률 개념인 거죠. 그렇죠. 시가 배당률. 그러니까 주가분의 배당금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가 빠지면 커지는 요인이 있다는 거. 분모가 주가. 분자가 배당금. 네.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 대부분 다 미국 기업은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주가 빠진 거 놓치면서 배당 수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그 웬만하면 안 고쳐지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자꾸 지금도 배당 수익을 보거든요. 근데 배당금이 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배당금이 커진 거 보게 되면 실제까지 볼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리고 네. 배당 성향은 이제 배당 수익률과 좀 다른 이야기죠. 다른 차원이죠. 배당 성향은 내가 번 이익에서 얼마만큼 배당을 주는 거냐. 그러니까 EPS분의 배당금이죠. 똑같이. 그게 한국은 10%, 미국은 30%. 큰 편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벌어서 한 10분의 1이나 줄까 말까 하고 네. 미국은 최소한 번 돈의 한 3분의 1은 주주들에게 그렇죠. 돌려준다. 그러니까 남긴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네. 배당할 것인가. 이게 배당 성향. 배당 성향. 이라고 좀 하는 아쉽죠, 그게. 근데 미국이 배당 성향이 한 30%대 나온다고는 합니다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또 주주 환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하죠. 그게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주식 소각해서 빠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배당 포함한 4~5%가 매년 돌려주는 돈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 그래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합치면 주주 환원율이 거의 90%에 그렇죠. 육박을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번 돈이 100만 원이면 90만 원은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 주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EPS는 더 커지는 이익이 더 커지는 또 효과도 있는 거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는 한 주당 더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이제 누리도록.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세금이 안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이 없죠.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에는 세금이 또 붙지 않으니. 다만 또 기업들이 너무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또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그걸 또 반대하는 분도 있는 게 차라리 그 돈으로 뭔가 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봐라. 주지 말고. 그런 또 의견도 있는데 제가 본 그런 분들 적고요. 일단은 100년 지난 어떤 그런 역사를 보면서 오히려 그걸 더 받아서 자기 생활을 쓰는 게 아닌가. 은퇴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소수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 지금 배당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처럼 계속해서 재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많이 벌고 많이 재투자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번에 메타 플랫폼스가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페이스북. 예, 욕을 많이 먹었죠. 아, 그래요? 이거 배당 주지 말고 새로운 거 개발하라니까 왜 배당 주냐 해서 그런 기업들 욕을 먹었죠. 그런 배당을 기업들. 주고도 욕 먹었다고요? 성장을 하는데 써라 그 돈을 차라리 그런 거였죠. 이거는 그래서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산업에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리 우리가 그렇습니다. 판단을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배당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배당을 안 주죠. 안 주고 회사 운영해갖고 오히려 더 주가를 많이 올렸는데 지금 A주가 지금 한 8억 정도, 8억 하거든요. 8억? 주식 한 주당 8억. 한 주에 8억이죠. 거기 이제 주식 분할도 안 하고. 분할도 안 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었죠. 그분이 그래서.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내가 배당을 나눠줘서 사람들이 그 배당금으로 혼자 재투자하는 것보다 자기가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에 쌓아놓고 재투자해서 그렇죠. 주식 가치를 높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또 거기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심쿵 한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 예, 저자인 장우석 부사장과 직접 읽고 있습니다. 심쿵 한방을 네. 이 부분을 우리 부사장님이 직접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심쿵 한방? 네, 예. 그 부분입니다. 예, 제가 쓴 내용인데, 제가 여기 제 말을 제가 하는 거군요. 네네. 예. 엄청난 건물을 보유한 건물주의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건물은 내가 부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죠. 배당 투자도 내가 종목을 팔지 않으면 시장에 위기가 오거나 혹여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경기 침체가 와도 종목만 잘 고르면 배당금은 항상 들어옵니다. 제 투자 전략은 영원합니다. 이게 배당 투자의 묘미이자 매력입니다. 이거 직접 쓰신 건데 예. 직접 읽으시려니까 조금 진짜 어색하죠. 여기 막 닭살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배당 투자 전략은 본인에겐 영원하다. 예. 이게 투자의 묘미이자 매력이다. 예. 마지막으로 예. 배당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기억하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실 수 있는 꿀팁 한 가지가 있다면요. 딱 두 가지인데요. 예. 예. 배당금만 보자. 배당금만. 예. 배당금이요. 예. 두 번째, 장기 투자하자. 그럼 무조건 성공합니다. 미국은. 제가 20년 해본 결과 예. 딱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었고요. 지금도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예. 제가 잠깐 웃은 게 뭐냐면 앞부분까지는 이제 다 끄덕끄덕. 예. 근데 뒷부분 하나 붙죠. 미국은 미국은요? 성공해 왔습니다. 예, 예. 미국은 예, 이게 미국. 이제 어느 지역 어느 나라냐에 예. 따라서 이게 또 크게 달라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미국 빠졌네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미국 주식이 네,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 위주로 해봤습니다. 네.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 네. 이 책을 쓴 US 스탁의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